트럼프 대통령이 8월 15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의 항복 동영상을 게시해 일본을 향해 참교육을 시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에게는 광복절인 동시에 미국에게는 대일전승 기념일이며 일본에게는 패전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에 급급한 조열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각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고 있죠. 이번 75주년 광복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4년 만에 패전일에 기후변화는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주목을 받았던 고이즈미 환경상을 포함해 4명의 정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전혀 반대의 액션을 취하고 있던 것이죠. 이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최다인 4명이 신사를 참배한 것입니다. 고이즈미는 15일 오후 환경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전일에 참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배한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시대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발언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 회의 등 일부 단체들은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기도 했죠. 일본 회의는 일본 최대 규모의 구구단체로 아베 내각의 다수 장관들이 일본 회의 소속일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아베는 참배를 하지 않았지만 자민당 총재로 대리인을 통해 사비로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는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참배하는 대신에 매년 공물을 보내고 있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보내고 참배를 되풀이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해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통해 실제 행동을 보여줘야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자국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이 무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찾아가 참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며 옹호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본 국민들조차도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하나의 영상을 올려 일본의 뻔뻔함에 핵펀치를 날렸습니다. 영상은 1분 44초로 짧지만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벌써 191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1941년 12월 7일 미국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7척의 전함 가운데 5척이 격침되었고 200여 대 항공기가 파괴되었으며 2,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게 되었죠. 일본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미국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곧 일본 패망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 함대사령관인 야마모토는 우리가 잠자는 거인을 깨운 것일지도 모른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는데 결국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죠. 이를 계기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깨고 참전하게 된 것이죠.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공습 당시 침몰한 하와이에 위치해 있는 애리조나함 추모관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쪽 면을 빼곡히 채운 전사한 해병들의 이름을 보여준 후에 건너편에 있는 미주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항복을 전달하고 8월 15일에 일왕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 중이던 미국 미주리함 선상에서 일본 대표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 대신이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즉 미주리함은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역사적인 장소인 동시에 일본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일본을 저렇게 비판하다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면 좋겠다.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지만 대한민국의 영원한 적군은 일본이 틀림없다. 미국도 일본이 뒤통수 치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일본을 향해 질타했습니다. 항복문서 조인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항복문서에 서명한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입니다. 그는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할 당시에 다리를 절단했고 항복문서 조인식 때도 의족으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입장하며 항복문서에 날이 나는 장면은 오랫동안 기록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25세 나이로 순국했지만 윤봉길 의사의 민족혼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 공원 거사를 확인해보면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며 마수를 드러내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로 찾아가 조국 독립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일왕의 생일인 1932년 4월 29일에 홍코우 공원에서 전승 축하 기념식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윤봉길 의사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 27일과 28일 답사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었으며 거사 당일인 29일에도 김구 선생과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윤봉길 의사는 여유롭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단상 가까이 다가가 행사가 시작되자 수통형 폭탄의 덮개를 벗겨내고 안전핀을 뽑은 다음 단상 위로 집어던지는 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항복문서에 사인을 한 시게미스 마모루 면전에서 폭발해 그 이후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고 주요 인사 다수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 거사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만주 땅을 일본에 빼앗긴 중국인들은 윤봉길 의사를 향해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당시 국민당 정부의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한국의 청년이 해냈다라고 윤봉길 의사를 향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거사는 대한민국 독립 역사에 한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메가더 장군을 선정한 바가 있어서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4일 처음으로 하와이를 방문하고 일본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애리조나함을 기억하라. 절대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겨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